은행권이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세심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수도권 비인기 지역 간 분양권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도 사진이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수중통신망이 오는 2020년이면 등장할 전망입니다. 포스코와 한국GM이 손을 잡고 한국GM의 신형 크루즈 제작에 미래 신소재로 불리는 기가스틸을 적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은행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정규직의 임금 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비정규직 제로에만 집중하다간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파견직으로 꾸려진 경비, 운전, 비서 등의 인력이 전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경비 업무라든가 비서, 운전직 등 일부 업무에 저희들이 간접 고용 형태로 비정규직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더 나아가 형식상 정규직으로 분류했던 텔러 등 무기계약 저임금 직군도 일반 직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권의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은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이 과하게 늘어 신규 고용 창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비대면 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선 은행권은 최근 몇 년간 점포와 직원 수를 줄이기 위해 애를 쏘았습니다. 줄어든 인건비를 그간 소홀했던 신규 채용에 활용할 계획이지만 대대적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전체적 인건비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정부가 국책은행의 방만 경영 실태를 지적하며 주요 업무 외에는 외부 위탁을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감사원은 한국은행과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등의 경비와 운전 등 단순 반복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해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원경찰의 연평균 임금은 6,300만 원, 최고 9,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다시 10년이 흐른 뒤 정규직의 임금 부담으로 대규모 감원 바람이 일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가서 또다시 고비용 구조를 지적하며 극약 처방을 할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고용 안정과 함께 직무와 성과 등에 따른 정규직의 임금 체계 개선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새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오늘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5억 7천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그럼 분양권 시장은 어떨까요? 정찬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해 분양한 고덕그라시움. 부동산 포털 사이트와 업계의 시세를 종합해보니 이달 초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권은 8억 4,500만 원입니다. 분양가가 약 7억 3천만 원이었는데 웃돈이 1억 1,500만 원 붙은 겁니다. 같은 시기 마포구 신수 1구역을 재개발해 분양한 신촌수 마이파크.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권은 8억 7,5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1억 원의 웃돈이 붙은 겁니다. 작년 1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의 분양권 전매가 강남 4구는 입주 때까지, 그 외 지역은 1년 6개월까지 금지됐지만 이들 단지는 대책 전 분양한 덕에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이면 끝납니다. 업계에선 투자처를 찾고 있는 유동자금 일부가 이처럼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분양권 시장은 과열 양상이지만 경기 지역에선 분양권보다 가격이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즉 마피 매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용인 수지구에 분양한 광교 상현 포메그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권 가격이 4억 7,770만 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4억 8,070만 원인데 시세는 분양가보다 300만 원이 싼 상황입니다. 작년 4월 평택 죽백동에서 분양한 소사볼더샵 전용 89제곱미터의 분양권 가격은 3억 4,040만 원을 호가합니다. 분양가는 3억 4,240만 원인데 200만 원 낮은 마피 매물입니다. 이 단지는 마피 외에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무피 매물도 다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비인기 지역 간 양극화가 극명히 드러나는 가운데 다음 달 분양 물량은 17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닥터아파트가 6월 분양 물량을 조사했더니 52개 단지 3만 8천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 중 수도권에서만 2만 222가구가 분양되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 3,073가구, 경기 12,765가구, 인천 4,384가구 등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잠수사들은 수중 정보를 본부나 다른 잠수부들에게 전달할 수 없어 구조에 어려움이 컸는데요. 2020년이면 이 수중 통신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물속에서도 육지에서처럼 사진이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수중 통신망 실험장에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쓰나미, 해저 지진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닷속의 센서에 먼저 신호가 포착됩니다. 이런 정보가 포착되면 수중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진파를 육상으로 전달해줘 빠르게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수중에서 찍은 사진 전송도 가능해 잠수함 등을 탐지하고 식별한 뒤 사진으로 보여줘 수중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의 수온, 염도, 조류 등의 빅데이터 전송을 통해 적조가 오는 것을 미리 대비합니다. 저는 지금 인천 남항에서 10km 떨어진 서해바다에 나와 있는데요.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바닷속의 모습과 해류, 염도와 같은 바닷속 정보들을 수중 통신망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수중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음파로 전송돼 수중 기지국에 집적되고 이후 해상통신 부표까지 전달된 후 전파로 변환돼 지상으로 전송되는 겁니다. 2015년부터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 개발 사업에 참여해온 SK텔레콤과 호서대학교는 국내 최초의 수중통신망 연구를 위해 올 10월 서해안 실험망 구축에 착수하고 2020년과 2021년 사이 실험망을 최종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식자원과 연료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바닷속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의 이렇게 수온 같은 걸 정보나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수산업 관점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국방 같은 관점에서는 항만 방어라든지 아니면 연근의 방어를 할 때 국방 쪽에도 이제 활용이 좀 많다고 하겠습니다.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미지의 바다 세계가 열릴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자동차 충돌 사고를 보면 자동차 차체가 종이처럼 구겨지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차체가 튼튼해야 그만큼 안전성도 높아지는 건데요. 철강업체인 포스코와 완성차 업체인 한국GM이 손을 잡고 미래 신소재인 기가스틸로 안전하고 튼튼한 차량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 포스코 글로벌 R&D 센터의 강제성형 실험동 유압식 고속충돌 시험기에서는 차에 쓰이는 강판의 완성도를 알아보는 실험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차량 고객사의 맞춤형 제품에 대한 실험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차량에 적합한 철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결과물이 한국GM이 올 초 선보인 신형 크루즈입니다. 신형 크루즈에는 차세대 자동차 강판으로 불리는 기가스틸이 들어갔습니다. 기가스틸은 1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에 10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무게에 강합니다. 한국GM은 신형 크루즈의 앞뒤 자석문의 뼈대에 기가스틸을 적용해 운전자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튼튼한 차를 구현해냈습니다.
기가스틸을 이용을 하면 두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무게를 줄일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경량화도 이루면서 그만큼 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커지게 됩니다. 기가스틸은 어떻게 보면 경량화와 그다음에 충돌 안정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가스틸은 기존 철강보다 3배 이상의 강도를 자랑하지만 무게는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기가스틸의 비중을 높인 신형 크루즈는 다이어트의 성공에 연비도 개선됐습니다. 전체 고장력 강판의 비율은 약 75%이면서 기가 강판의 적용 비율이 약 30%입니다. 또 기존 크루즈 대비해서 약 77kg의 무게를 줄이는 효과를 저희들이 이룩하였습니다. 516 크루즈는 많은 기가 강판을 적용함으로써 승객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제 한국주행과 포스코는 신형 크루즈의 생산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기가스틸의 최적 사용 비율과 설계를 위해 함께 연구에 나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코는 차세대 신소재 개발을, 한국GM은 보다 튼튼하고 가벼운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철강업계와 자동차업계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길거리에서 카드사 직원으로부터 카드 발급을 권유받은 분들 많으시죠? 이 카드 모집인들이 카드 모집 행위를 당국이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신용카드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공공장소 등 길거리에서 카드 모집 행위 금지, 카드 모집인들이 무분별하게 카드 발급을 모집하는 행위를 여신전문금융법으로 규제한 금융당국의 조치입니다. 이 여전법에 따라 길거리에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며 카드 모집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고 이를 신고한 카파라치에게는 포상금이 제공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관련 여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냈다 각하를 받은 카드 모집인들은 지난 3월 말 또다시 같은 취지의 헌법 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관련 여전법이 생존권을 위협하고 헌법이 보장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카드 모집인들의 헌법 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투스에 따르면 이번 헌법 소원은 본안 심리에 들어가 있어 앞으로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카드 모집인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과다한 경품 제공을 막아야 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길거리 모집 자체는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카드사에서 심사를 잘 하면 무분별한 카드 발급까지는 안 갈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경품 문제는 규제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반면 금융당국은 최근에도 200여 명의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만큼 규제를 완화해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운 LPG 차량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휘발유보다 저렴한 LPG 차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구매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시혜성 정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일반인도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을지 김상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LPG 차량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LPG 차량 규제 완화를 기다리고 있는 수요자와 LPG 산업계에선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이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업계와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LPG 연료 사용 제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LPG 차량의 규제 개선안을 논의 중입니다. 국회에서 2, 3년 전부터 LPG 차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산업부 등 관련 부처는 지난 3월부터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벌이고 있고요. 이르면 6월경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LPG 차량에 대한 현재 규제는 어떻고 이 TF의 논의는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TF는 현재 3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현재 7인승 이상의 RV 차량에만 LPG 엔진을 허용했던 부분을 모든 RV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5인승 RV 차량에 LPG 엔진을 장착해서 생산,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안은 모든 RV 차량 허용과 함께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허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TF 내에서 1600cc 이하 승용차에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2000cc 이하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모든 차량의 LPG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TF는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논의를 마무리 지어서 산업부가 주축이 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방금 정부가 이르면 6월경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3가지 안 중에서 가장 유력한 안은 어떤 겁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안 중에서 가장 유력한 안은 모든 RV 차량 허용과 함께 2000cc 미만 차량에 대한 LPG 허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RV 차량 수요자들은 엔진 출력이 강하다는 장점으로 RV 차량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출력이 약한 LPG 엔진을 장착한 RV 차량의 수요가 크지 않아서 정책 변경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고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V 차량의 모든 것을 허용하고요. 2000cc 이하 승용차에게도 이를 허용하는 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네,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 LPG가 경유보다 미세먼지 유발이 크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LPG 차량, 모든 차량에 허용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부의 경우 모든 차량에 LPG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LPG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LPG 연간 수요량을 살펴보면 전체 수요량이 1000만 톤인 가운데 국내에서 자체 생산되는 양이 400만 톤이고 나머지 600만 톤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잉여 LPG 생산량은 1,300만 톤에 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렇게 정책을 변경하면서 10년, 20년 후를 내다봐야 하는 만큼 정책 변화에 따라 급격한 그 LPG 수입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LPG 업계는 산업부의 이 같은 입장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LPG 업계는 방금 전해드린 정부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LPG 업계는 과거 LPG를 중동에서만 수입했지만 미국 셰일가스 생산 과정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LPG로 인해서 최대 LPG 소비국인 미국이 자체 수요를 맞추고도 남아서 수출을 하는 만큼 앞으로의 LPG 수입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셰일가스 개발이 이어질수록 미국의 LPG 수출은 더 늘어날 수 있고 가격 역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잠시 세계 LPG협회 자료를 살펴보면요. 미국의 LPG 생산량은 지난 2007년의 경우 2006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2.7%, 2009년에는 1.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최소 7%에서 최대 13%의 생산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은 미국산 셰일가스 국내 수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최상목 차관은 지난 3월 한 행사장에서 미국산 LPG 수입 증가는 국내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와 수급 안정화, 한미 간 균형이 있는 교역 구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산 LPG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 한미 교역 구조의 균형과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처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입니다. 산업부의 입장과는 엇갈리는 셈이죠. 네, LPG 차량 규제 완화에 대해 김상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이 후보자는 국회 인준 절차를 마무리 짓고 45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 총리는 이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한 뒤 곧바로 직무에 들어갑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누적 수익률이 5개월째 개선되며 4%를 넘겼습니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통장으로 작년 3월에 도입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3개월이 넘은 25개 금융회사의 203개 일명 ISA는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이 평균 4.15%에 달했습니다. 수익률은 작년 11월 0.5%까지 내려간 이후 5개월째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수익률도 2.65%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5.3%에 달해 시중 금리 상품의 3.5배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고위험 상품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고 금융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이 7.9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은 채 은행 계좌에 방치된 돈이 17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금융권은 이런 잊힌 돈을 국민에게 찾아주고자 6주간 공동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된 개인 계좌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 이상이 지난 미사용 계좌는 총 1억 1,900만 개로 잔액 기준으로 17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방치된 미사용 계좌는 금융사의 계좌 관리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대포 통장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이 같은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7월 14일까지 6주간 미사용 계좌 정리를 집중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금감원과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며 미사용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동영상과 포스터로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반도체 생산이 전월 대비 감소하면서 전체 산업 생산이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2% 줄어든 탓이 컸습니다. 특히 그간 산업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던 반도체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자동차도 줄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0.1% 증가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도소매와 금융보험은 늘었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았고 전문, 과학, 기술, 교육에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통계청은 이달 산업 생산 수치가 저조한 것은 3월 생산이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4인치 미만 스마트폰 출하량이 1,880만 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5에서 5.5인치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5억 9,330만 대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3년 만에 서울교통공사로 새로 출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진이 수술이나 전신마취 등 환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할 때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의 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차례로 개장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그 밖의 지역으로 비가 예상되는데요. 시원하게 내려준다면 좋을 텐데 비의 양이 적어서 가뭄 해갈은 역부족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특히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 2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구름만 많겠고요. 영남 지방은 낮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충청과 호남 지방에 비 소식이 있고요. 현충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